자, 유형사에서 대표 문제 642번.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전구 수명은 표준 편차가 4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합니다. 이미 추출한 전구 25개, 여기가 n의 값을 알려주는 걸 테고요. x바가 78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산된 전구 전체의 평균 수명을 신뢰도로 추정하였더니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도 알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신뢰도 어떻게 구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x바는 어디 있을까? x바는 이 둘의 값의 중간이지 않을까? 여긴 그러니까 780이 주어져 있는데 x바는 780에서부터 왼쪽으로 이게 지금 780에서 빼기 얼마 780에서 더하기 얼마 지금 이 상황인 거잖아. 중간에 780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 지금 더하기 네모라고 적은 이 부분이 뭔가 15.0 80에서 15.04 반대로 가도 15.04 맞는 것 같죠. 그렇다면 15.04의 실체가 뭘까요? 라고 보면 이 부분일 거 아니야. 근데 1.96이라는 거는 모르죠. 왜냐하면 95%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K라고 써볼게요. 저기 15.5시기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우리 n은 알고 있는데요. 루트 25에 시그마는 4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게 뭐다? 15.04인가요? 맞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러면 루트 5 하니까 8로 나누게 되니까 K는 8분의 15.04 나누어 봅시다. 자, 그렇다면 K가 1.88이 나왔는데 1.88에 대해서 뭔가를 조금 힌트가 K가 어떤 의미였나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K는 Z값이었죠. K는 Z값이죠. 여기서 지금 신뢰 구간이 어떤 의미냐? K가 Z값이라는 말은 플러스 1.88에서 마이너스 1.88 사이에 있을 이런 의미가 우리가 그 K에 대한 값의 의미였잖아. 그러면 1.88이 470이니까 절반이 얼마? 절반의 넓이가 0.470인 거면 왼쪽도 그럼 이 둘을 합친 확률 또는 넓이 P는 얼마일까? 0.94면 알파 퍼센트 신뢰도는 94% 신뢰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신뢰도가 95, 99 아닌 문제는 나올 때마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유형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운 거 까먹지 않게 조금 복습을. 자, 신뢰도 알파로 추정 목표물 신뢰 구간의 길이 이야기를 하네요. 신뢰관 길이가 2 이하가 되도록 L이 2 이하가 되도록입니다. 아까 저 개념에서 풀어봤던 거랑 좀 비슷하죠. 그런데 K가 1.96, 2.58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
힌트에서 99%가 되는 K 값을 2.58은 너희들이 계산이 귀찮으니까 3으로 해라고 알려줬어. 그래서 우리는 K 자리에다가 3을 적으면 돼요. 그 힌트 따라가면 되는 거죠. 자, L은 실수 2K죠. 용어 한번 적고 갈게요.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를 수치로 바꾸고 뒤에 요거 적읍시다. 그래서 요렇게 2. 자, 2에 K는 3이고요. 알고 있는 것도 표준 변자도 알려줬네요. 2. 땡큐. n만 모르네. 루트 n. 그럼 이거 약분하고 루트 n 넘어가게 되면 얘 뭐가 있나요? 6이 있죠. 제곱하면 그래서 최소값은 36이다. 쉽죠? 자, 유형 6번. 어떤 해의 18세 남학생 몸무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6.9인 정규부를 따른다고 하는데 추정하라 했으니까 m은 모르나 봅니다. 이 모집단에서 n명 이미 추출해서 95%로 추정을 한 m의 범위가 그 범위가 나올 텐데요. 실려간 길이가 1km 이하가 되도록 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L은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거를 우리가 여기 주어진 정보를 대입을 할 테고 이 길이가 1 이하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적을 수 있는 거 1.96 K 자리에 이제 1.96이죠. 루트 n에 시그마 6.9. 자, 루트 n 넘기니까 뭐 남나요? 그럼 다 제곱하면 2 곱하기 1.96 곱하기 6.9에다가 전체를 제곱하면 이게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심하다. 이게 통계죠. 수술하면 좀 약분돼요. 약분 안 되고요. 이 알맹이는 27.048인데 제곱을 하면 731. 얼마. 그래서 답은 732. 심하다 진짜. 이 정도야. 딱 요 정도? 요 정도까지는 뭐 그러려니 욕하면서 그냥 빨리 계산하면 되고. 27.048 제곱해요 진짜. 그 학교 시험 개간식 나오겠죠. 그래도 뭐 2학기 기말에 칠 거 아니야. 지사는 1학기 기말 치겠네. 좋겠다. 부럽다. 그럼 같이 하든가. 서양할 때. 되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1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그냥 오늘 딱 깔끔하게 12까지 한다. 그건 깔끔한 게 아니야. 마지막이잖아. 이 책 마지막 12까지 딱 깔끔하게. 완치 수능 치러 바로 데뷔지 나 깔끔. 뭐죠? 기호를 많이 쓰냐. 자, 유형 7 봅시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통계 집단에서 모집단에서 n이 표본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95% 수정. 이까지는 지금 계속 보는 내용인 거고요.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이가 이 이하가 되도록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식이 신뢰구한 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 그러면 원래 z값에서 오게 되죠. z바는 그냥 우리끼리만의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z바의 절대값이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바 마이너스 m
이게 지금 1.96 이런 형태가 된다면 또는 K가 된다면 K라고 할게요. 1.96이면 95% 말이 없으니까 K 이렇게 되면 뭐 95% 또는 알파 %에 대한 신뢰도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알파가 95면 K가 1.96이 되고 이 식을 만족하는 구간을 M의 범위를 찾아봤더니 신뢰 구간이 되더라. Z가 뭘 나타낸 거예요? 이게 원래 그 Z 값을 찾는 과정에서 신뢰 구간이 나오게 되지. X바, 그러면 지금 태윤의 질문을 다시 한번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지금 Z바랑 Z는 달라요. 저거 그거 아니에요? 같은 개념인데, Z라는 표현이 그냥 헷갈릴까봐 표본에 대한 Z 값에서 좀 구별을 하려고. 같은 의미야. 자, 상황. 여기에서 이 식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는 정규분포 X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까 정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정우가 사대보고 학생에 대해서 성적 평균을 모르는데 정우가 알바 써가지고 그 X바들의 분포를 알고 있어 이제. 정우는 X바의 분포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알바를 써서 X바의 분포를 안다.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 이런 그림의 사대보고 분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정우가 이제 한 번 가서 딱 한 번 측정을 해봤어. 그게 진짜 X바야. 알바 100명이 아니라 이제 그냥 한 번 가서 지가 측정을 한 게 X바야. 그 X바가 평균 M을 알려주는 건 아니죠. 네. 맞죠? 그렇다면 그 한 번의 X바가 여기인지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정우가 알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들어갈 확률에 대한 것만 알 수가 있죠. 그걸 표현한 게 이 식입니다. 내가 X바 하나가 있는데 그 X바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아마 평균을 빼고 루트 n 분의 시그마로 나누어주면 Z가 될 거다. Z가 되겠죠. 이 Z 값이 마이너스 1.96에서 플러스 1.96 사이, 이거는 표에 있는 거죠. 이것이 1.96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얼마가 되겠다? 0.95. 0.95가 되겠다. 이거는 모든 통계를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말이, 이게 확률이 95%니까 이 말이 믿을만 한 게 몇 %냐? 95%다. 이 말이 95%로 믿을만하다. 네. 95%로 믿을만한 그런 구간이 뭔데? 그래서 이거를 같은 식이지만 이거를 풀어서 쓰는 거죠. 구간으로. 부등식의 범위로 만드는 거잖아. 우리는 뭐를 모르고 있습니까? 여기서 딱 하나? 얘를 모르잖아. 예. 얘가 중간에 오도록 식을 변형을 하는 거야. 0.95로 이럴 거야. 그렇다면 0.95 또는 95%로 이렇게 했네. 이 말은 95%로 믿을만 하겠네. 맞나요? 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해쳐모여 한번 해보자. 요거만 넘길까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자 1번 단계 요식, 두 번째 단계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자? 분모만 넘겨서 x바 마이너스 n 절대값에 k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그럼 이거를 해쳐모여 하니까 x바 마이너스 k의 루트 n 분의 시그마의 m x바 더하기 k의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뢰 구간식인 거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이 식에서 이렇게 되었다가 이렇게 가는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물어본 게 뭐냐 그러니까 모평균하고 표본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면 이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갈 필요 없이 여기 이번에 보니까 표본평균과 모평균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이하가 되도록 이라는 의미입니다. 저게 이 이하예요. 쳐. 중2 때 오근참 기억나나? 어차는 근사각 빼기 참각. 저 근사값 안 했습니다.
분사값이 뭐예요? 없다 치. 우리 때딱 맞았어요. 이제 없어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없는 것 같네. 5분참 그 재밌는 5분참을 하고. 재밌다 했어요. 자, 그럼 학생들 이게 또 궁금할 수 있죠. 2가 여기 오른쪽에 와야 되나? 왼쪽 오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2 이하가 되죠. 근데 이게 좀 말하기 애매하네요. 선생님 저거는 그거 아니죠? 그 구간 길인가? 비슷하죠. 절반이죠. 절반의 의미를 가지죠. 그럼 만약에 저거는요. 저 1.96이 포옹 평균이에요. 1.96은 이래 말하면 헷갈리지 말고 Z값. 아, 문제겠어요. 1.96, 2.58은 Z값. 네. 그건 아니에요. 맞아요. 1.96, 2.58은 원래 Z값. 이게 넘어가서 개수처럼 지금 보이는 거고. 얘는 어디서 왔나? 여기 분모에서. 분모는 원래 시그마로 나누는 자리인데 표본 분포이기 때문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변신했고,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넘어가서 k랑 곱해져서 이 식이 된 거고, m을 표현하려고 해처모 했더니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원래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이 식이 2 이하가 되려 그러면 여기 이 관계가 성립해준다면 이거 원래 성립, 이것만 성립한다면 이거 성립하겠죠. 우리 수학적 기하법에서도 가끔 쓰던. 그렇다면 요거 만족해야 되겠네. 그래서 요 부분만 따로 떼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K는 1.96이라고 주어져 있고, 루트 n은 모르겠고, 시그마 찾아봅시다. 1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곱하니까 19.6. 2도 있네. 루트 n 넘기고, 이거 약분하고, 5를 곱하니까 9.8뭐 얼마 되나요? 1.96 곱하기 5 루트 n. 이거 제곱 정도는 뭐 약과죠. 아까 그 270 뭐 이런 게 비하면 27.00 뭐 시기에 비하면. 그래서 654는 답지 찾아봅시다. 와, 답이 촘촘하게 잽실하게 93에서 97까지 돼 있네. 그러니까 자세하게 계산해야 되겠네. 그 답이 뭐죠? 아니야, 이거 해야지. 묻어갈 생각하지 말고. 힌트, 요거는 9.8. 그럼 10조 쌤. 그렇지. 10 제곱한 거에서 아이, 잔머리 쓰지 마. 그냥 9.8 제곱은 어려운 계산도 아니야. 어? 그게 더 힘들겠다. 11시 64. 10 빼기 0.2 제곱에서 빼고 더 빼고 더 힘들겠다. 그냥 제곱해. 얼마? 잠시만요. 뭘 이거 안 돼. 잠시가 왜 나와? 264. 882. 4, 0, 7, 아. 997.04 이야. 다시. 아닌데? 알려줘요? 그러면 최소값이 나올 수가 없는데. 지우개. 그러니까 그 답이면 98이겠어. 산수는 오나? 지산 정보고 왜 그래? 정보고는 96.04요. 계산기 썼음. 96.04. 태민이 계산기 썼음. 그래서 96.04보다 n이 크다. 그거 나갔다. 답은 97이다. 와 영사를 붙이나? 진짜 싸가지 없다. 그렇고 음악방이랑 같이 가면 되나? 이홍섭 씨. 이홍섭 씨가 거의 다 안 만들었겠지. 이름만 딱 적어놓네. 자, 그 다음 유형 8로 갑니다. 성질이죠, 성질. 이거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L은 2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신뢰도를 높이면, 기억. 신뢰도를 높인다라는 것은요, 95%가 99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K가 커지는 거죠. 1.96이 2.58이 되는 겁니다.
K가 커지면 L은 커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다른 n이 커져서 이게 작아지게 되는 요소가 생겨버리면 어쩌겠느냐. 맞죠? 비교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아들일 때는 나머지는 일정하다라고 보고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다른 거는 일정한데 신뢰도를 높이면 그게 신뢰 구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지, 하필 신뢰도를 높이는데 n도 커지고 시모가 변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신뢰도의 효과만 보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K가 신뢰도예요. K가 뭐지? 그거 3분 전에 그거 태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K는 뭐지? Z 값이죠. K는 Z 값이야. 95%에 해당되는 이 95%를 만들기 위한 경계치가 1.96이었다면 99를 만들기 위한 경계치는 2.58이더라. K는 Z 값에 대변하는 그 부분. 왜 K라고 이야기했느냐면 95인지 99인지 몰라서. 아까 94도 한번 나왔고요. 자, 니은 상관없습니다. 표본 평균 X바는 아까 말했죠. 이 식이 없다 그랬잖아. 네. 구간 변해도 길이는 상관없어요. 왜냐? X바 1 나와도 정우가 구한 X바 1에서는요, X바 1 빼기 세모,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도 없지만 X바 1 더하기 세모 되는데요. 내가 뭘 하나 똑같은 상황에서 했다 그러면 이게 달라져도 이 세모가 똑같아요. 그냥 식이 없으니까 똑같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모 부분을 만드는 게 이거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홀막 길이가 똑같더라. X바에 상관이 없더라. 그 다음에 디귿. N 자, n이 커지면 분모가 커지죠. 작아져요. 그래서 L은 작아진다. 이런 의미더라. 코 좀 풀 동안 여러분 659 이거 하나만 더 풀어봅시다. 나 또 뭐 하겠나? 58, 59 두 개 지금 바로 풀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659번 봅시다. 신뢰도를 L은 일단 적고 갈게요. 2K 루트 M 분의 시그마. 보기 1번 신뢰도를 낮추면 1번 무슨 소린가요? K를 낮추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L은 작아지죠. 여기서 틀린 말이네요. 그 다음 표본의 크기를 고정하고 N 고정, L을 짧게 한답니다. L을 작게 한다. 그러면 N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K가 작아지겠죠. 맞는 말이겠네요.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는 모평균 M의 값과는 관계가 없다. 맞습니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M을 모릅니다. X바와 관계가 없다. 오히려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는 겁니다. 4번 표본 X바의 분산은 표본 평균 크기에 반비례한다.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표본 평균 X바의 분산. 자, 4번 N분의 시그마죠. 분산 X바는 N분의 옛날 분산 표본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맞는 말 같은데. M분의 Vx니까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5번 신뢰도가 일정하다. K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되면. 자, 이건 계산 한번 해봅시다. L은 2K에 루트 M분의 시그마에서 신뢰도 K는 일정하다 그랬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4배가 된답니다. N이 어떻게 되면 2K에
n이 4배 되었습니다. 루트 4n이 되었답니다. 그럼 요게 밖으로 나오면서 2분의 1이 되죠. 이거는 2분의 1의 원래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L-는 여기를 1, 여기를 2, 여기를 1. L1이 이렇게 정의가 되었을 때요. 4n을 집어넣으니까 분모에 있는 루트 4가 밖으로 내려와서 2분의 1의 L1이 되죠. 새로운 구간은 옛날 구간의 절반이다. 2배가 아니라 2분의 1배다 라는 거죠. 수식적으로 이해됩니까?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많이 뽑으면 어떻게? 많이 물어보면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예. 그럼 그 정확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간의 길이가 올라가요. 근데 길어져요. 95%를 만들고 싶어. 95% 신뢰도가 일정하대요. 신뢰도가 일정한데 신우가 25명한테 물어봐가지고 신뢰구간 길이가 10이 나왔어. 25명한테 물어봤는데 길이 10이야. 95%야. 정우가 나는 시간도 많고 널널하니까 100명한테 물어봐야지. 100명한테 물어봐. 더 정확한 데이터가 생겼잖아. 짧아져요. 네. 그럼 그거를 똑같은 데다가 이야기를 하면 더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구간을 하면 퍼센트가 믿을만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신우도 10의 구간이야. 평균은 요 사이에 있어. 정우도 요만큼 있대. 너 몇 명한테 물어봤어? 25명. 너 몇 명한테 물어봤어? 100명. 오! 네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은 걸? 그 느낌. 95%면 얘가 한 97 정도 되지 않겠나라는 거지. 그거를 맞추려면, 신뢰도를 낮추려면, 얘는 구간을 좁게 하면 낮아지겠죠. 구간이 넓어지면 L하고 K는 서로 정비례하니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상식적으로 볼 때도 신뢰도를 똑같이 하는데요. 많이 조사하게 되면 구간 길이는 작아져야 되겠죠. 수식으로 생각하세요. 개념하다 뭐 틀리면 안 되니까 항상 식 적어 놓고. 659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용구 660 이제부터 숫자가 좀 깔끔한 숫자들 많이 나오겠네요. 휴대폰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공정 과정에서 2% 불량품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불량률은 뭐 알려져 있나봐요. P는 0.0이다라고 두고 시작하겠습니다. pH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생산하는 것 중 400개를 이미 추출했습니다. N이 400이네요. 불량품의 비율이 0.7 이하가 되죠. P에서는 어떤 분포를 튈까요? P에다가 루트 n분의 P헤드, Q헤드, PQ에도 상관없고요. 여기에 제곱, 이런 정규부를 띈다라고 했죠. 네. 그래서 표현해보면 0.02에 여기 그냥 PQ 하는 게 맞겠습니다. 400분의 0.02 계속 적어봅시다. 0.0 20분의 여기 이 하나를 쏙 주면 여기는 루트의 0.04가 되고 0.49가 되죠. 그래서 0.02에
20분의 0.2 곱하기 0.7 2학분하고 10 나눠주면 소수점 2칸 가면 되니까 0.02에 0.007 의 제곱 이렇게 되네. 깔끔. 2.72야. 분량 0.02 0.27 0.027 평균이 0.0인데요 0.027보다 작길 바랍니다. 이건 B해시고요. Z로 바꾸니까 0이 되고 1이 되죠. 0이 7까지가 0.3413이 됐으니까 답은 B. 불량품의 비율 B해시 2.7%보다 작을 확률은 0.5 더하기 0.3413. 이거 이해 안 될 부분 없죠? 이런 값 다 쉽죠 지금? 헷갈린 부분 있습니까? 0.007점 어디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냐 아니면 어떻게 써먹느냐? 어디 있었어요? 이게 표준 편차지. 예. 근데 이 2.7%의 수치가 0.027이잖아. 평균은 0.0이고. 그럼 이 Z값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요거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죠. 아, 그래서 Z는 Z1이라는 값은 0.027에서 0.02를 빼고 0.007로 나누니까 1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 1이라고. 1이니까 저 부분은 0.3413입니다. 자, 유형 10번. 모듈에서 실내 구간. 그 나중에 여러분 결국 공식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99%라고 물어봤고 2.58이 보이니까 이 공식을 떠올려서 여기 바로 한번 넣어 봅시다. 400명에다가 간염환자 대상 임상 실험했을 때 320명이 치료가 되었다. 이 말이 피해를 알려주는 거죠. 400분의 320 P 얼마입니까? 5분의 4또 0.8 할까요? 맞나요? 자, 이걸 갖고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게 되면 0.8 빼기 2.58의 루트 400명이죠? 0.8 0.2 0.8 더하기 답은 구했습니다. 그 이쁘게 정리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겠죠. 한번 정리해 보세요. 웃을 일이 아니라 익숙해져야지. 그럼 답은 구간으로 나올 테고. 우리 그 폐구간, 개구간 있죠. 실내 구간 이거 줄여서 나중에 뭐 예를 들면 0.65에서 0.95 이런 형태로 좀 줄여서 적을 겁니다. 이게 뭐다? 구간. 실내 구간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은 이게 아니고요. 그냥 예시고요.
한번 적어볼까요? 너무 다른데. 아니 뭐 그렇다. 아 그런 거. 그 대표 관련 나왔지. 귀찮지. 저거 맞는 하면 거 같다. 0.0516. 맞네. 왜 0.0516? 그럼 이 부분이 0.0516이라는 결론이네요. 0.56 나오는데. 루트 저게 100분의 2니까 이 부분만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 2.58 루트 400은 20 요거 0.8, 0.2, 0.16 루트 씌우면 0.4 2를 약분하면 0.2가 되고 15로 나누면 이 부분은 0.0이죠. 예. 일단 2배를 하면 100분의 와 5.16 곱하기 0.01이네요. 소수 두 칸 뒤로 밀면 되겠죠. 뒤컨뒤컨. 소수 한 칸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는 없죠. 틀린 거지. 엉뚱한 답인데. 소수 한 칸은 큰 차이죠. 대도 안 한 답이라고 볼 수 있죠. 봅시다. 유형 11. 자, 여기도 마찬가지. 보비율에 대해서. 아 이건 좋았어요. 실루간 길이 쉽네요, 이거는. 2K. 자, L은 2K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n분의 p hat q hat는 pq 이거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 K를 찾읍시다. 2.6이 보입니다. 생소하네요. 자, 루트 n 900명. 쌤 근데 99%를 수정하는데 밑에 2.6이라. 4점 계산이 안 되네. 아 이거 계산 좋다. 이게 답입니다. 2 곱하기 2.6 곱하기 30에 0.8 0.48. 0.6 3은 뭐 어디 나눠도 상관없어요. 여기 나눌까요? 0.2로 2 곱하기 2.6에 0.16 나누기 10 0.0832 지금 알면은 그 계산 문제인데 눈높이 수준 눈높이는 아니고. 마지막 좀 83. 자, 문제에서 분량이 16개 나왔습니다. 해서 phat이 0.16입니다. 예. 신뢰도를 99% 추정하는데 k는 3으로 두고 풀어라 라고 했는데 모비율하고 표현비율 차이가 0.0. 자, p랑 phat 마이너스 p의 절대값. 여기 원래는 루트 n분의 pq가 곱해지죠. 맞나요? 그럼 여기에다 뭐 적을까? 루트 분모가 붕 넘어간 거. 아까 적었었던 내용인데 익숙지 않다 보고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Z값 어떻게 구했나?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Z값은 루트 n분의 phat 또는
PQ 또는 PQ hat P hat 마이너스의 P 이게 Z값 정의잖아. 이 상황에서 맞죠? 이 Z값이 얼마가 되도록 3이 되면 됩니다.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99%니까 현재 Z가 3이다. 그러면 이 부분 넘겨서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P hat 마이너스의 P에 대한 절대값은 K 값이 3인 거죠. 지금 3 곱하기 루트의 n분의 PQ 또는 P hat Q hat 이것이 모듈과 표본 비율의 차이가 0.05 100분의 5보다 이하가 되도록 이런 이야기죠. 그럼 여기 PHQ의 자리에다가 얼마? 0.16이랑 0.84 넣고 그래서 이 부분만 다시 적어 보게 되면 3에 0.16 0.84 100분의 5 하나 20분의 1 하나 20분의 1 약분해서 적고요. 루트 n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 제곱해 보면 n 붕 넘어가서 3의 제곱이니까 9 적어야 됩니까? 9 곱하기 400 곱하기 0.16 곱하기 0.84 이렇게 하면 n의 범위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이게 483. 얼마예요? 그래서 n은 484부터다. k는 z값입니다. 표본이 484개 있어야 된다고요? 그 이상 하면 차이가 아마 이렇게 99%로 줄어들 것이다.